전 세계가 주목하는 K-팝, 그 시작에 신인 개발에 대해 알아보러 고! 신인 개발이란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기획하는 것으로 캐스팅, 단기 트레이닝, 아티스트 기획, 전속 계약, 집중 트레이닝, 데뷔 기획, 마케팅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신인 개발은 꼭 필요한 존재로 한번 브랜딩된 아티스트는 해당 기업과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가치를 결정하고 비즈니스 성패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신인 개발을 잘 적용한 그룹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트와이스입니다. 2015년에 데뷔한 트와이스는 JYP 소속 다국적 9인조 걸그룹입니다. 트와이스의 노래는 버블검 팝 장르의 밝은 노래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얼업, 티티, 낭나이 있습니다. 트와이스는 엠넷에서 방영한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 16을 통해 멤버들의 보컬, 댄스 등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데뷔 전부터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트와이스. 트와이스는 데뷔 직후 2015년 마마에서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고 치얼업과 TT는 여러 음악 방송에서 4주 이상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대중들에게 트와이스라는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빌보드 핫 100과 빌보드 200 순위권에 차트인하며 현재 3세대 걸그룹 정상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는 아이브입니다. 아이브는 2021년 12월에 데뷔한 스타쉽 소속의 6인조 걸그룹입니다. 아이브는 현재 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걸크러쉬 컨셉으로 활동을 하지만 단순한 걸크러쉬 컨셉이 아닌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소녀 이미지라는 정체성을 더해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브 멤버 유진과 원영은 엠넷 걸그룹 서바이벌 프로듀스 4파를 통해 아이즈원으로 최종 데뷔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탄탄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었고 아이브 데뷔 당시 대중들의 큰 이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브는 2021년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였고 신인상 수상을 시작으로 데뷔곡 11은 음악방송 1위와 뮤비 1억 뷰 달성을 통해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러브다이브로 컴백 후 음원 차트 상위권은 물론 음악방송 8관왕 달성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는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는 2015년에 소스뮤직에서 데뷔한 6인조 걸그룹입니다. 6명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래 가사에도 외국어가 사용되지 않고 오직 한글로만 구성된 곡들이 있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여자친구는 활동하는 동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컨셉인 파워 청순 이외에도 걸크러쉬, 파워 청량, 모더니치 겸 디스코 등 다양한 컨셉을 시도하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청순 컨셉을 지향하는 걸그룹이 많이 늘어났고 여자친구의 초기 컨셉 또한 청순을 기반으로 했지만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합쳐져 여자친구만의 파워 청순이라는 컨셉으로 차별성과 정체성 확립에 성공했습니다. 소속사인 소스뮤직은 여자친구가 많이 성장했을 시기에도 직원이 적은 소규모의 기획사였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중소기획사의 기적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중소기획사의 난관을 극복하고 각종 1위 수상은 물론 실력과 예능 면에서도 인정을 받은 여자친구는 2015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여자 신인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여러 시상식에서 본상,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상 등을 수상하며 가요계 최정상 걸그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1년 5월 여자친구 해체 이후에 은하, 신비, 엄지가 비비지라는 이름으로 2022년 2월 재데뷔했습니다. 비비지는 빅플래닝 메이드 소속으로 재데뷔를 알린 후 여자친구의 역사성을 이어가는 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비비지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이돌 세 팀을 통해 신인 개발이 잘 된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저희 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K-팝 전공 학생을 찾아가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실제 K-팝 전공생의 연습실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온 목적은요. K-팝 실제 전공자는 신인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인터뷰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그 과제지만 실제 K-pop 학과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K-팝과 19학번 3학년 이은수입니다. 와.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질문을 할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K-pop 학과에 직접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신인 개발, 즉 트레이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트레이닝이 일반인과 아티스트를 구분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트레이닝을 어떻게 받았느냐, 무슨 트레이닝을 받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네, 맞습니다. 이 트레이닝이란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K-팝을 꿈꾸는 당신들 재능이 없다고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트레이닝이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죠.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팝 학과 학생들은 어떤 트레이닝을 받고 계신지? 저희는 일단 1학년, 2학년, 2년 동안 춤추면서 노래하는 수업을 배우고요. 네. 그리고 1학년 때는 그거 외에는 춤만, 댄스 기본기, 그리고 발성, 그리고 그런 약간 실무 중심의 수업을 많이 하고 2학년 때는 곡 작업을 할 수 있는 뭐 작곡, 작사, 미디 이런 수업을 많이 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수업을 받으면 좀 느는 사람들도 많나요? 그럼요. 이제 저희 뭐 댄싱 보컬 수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2년 동안 매 학기 있는 수업인데 춤추면서 노래하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다른 팀원들이랑 합 맞추면서도 또 다른 친구들 보면서도 늘고 교수님 피드백 해주시면 또 그거대로 보완해 가면서 늘고. 아, 이렇게 정말 이런 인터뷰가 없다면은 저희는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오늘 정말 인터뷰 찾아오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학생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며 저희가 알아봐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신인 개발 파트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서인데요. 우선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의 조화가 잘 어울려야 하고 좋은 노래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룹의 세계관, 컨셉이 체계적인 구조로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돌에게는 실력뿐만 아니라 스타성이 중요합니다. 춤과 노래 실력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향상 가능하지만 스타성과 끼는 천부적인 재능이기 때문에 그런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신인 개발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란을 명확히 끝내지 못한 멤버의 데뷔는 해당 그룹의 멤버들과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져옵니다. 아이돌 팬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0대는 비판적인 사고가 어렵고 아티스트의 말과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사 입장에서도 이들을 상업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발굴과 육성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신인 개발의 정의, 필요성, 사례, 지향점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이상으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심희철 교수님의 방송인의 경영 비반 신인개발팀이었습니다.